안녕하세요. 2025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2장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에서 장기요양제도를 시작할게요. 페이지 49에서 51페이지를 보면 2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목적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이다. 외워주세요. 지급하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대상자도 중요합니다.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이야기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저하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인성 질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머리와 관련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뇌뇌출혈. 혈액 안 돼요. 당뇨 아닙니다. 뇌종양도 안 돼요. 젊은 사람도 뇌종양 쉽게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예로 두 가지로 들어봤는데 제가 헷갈릴 수 있는 거로 정리를 해봤어요. 70세 이상 노인이 뇌출혈로 병원 치료 중이다 는 아니에요. 65세 이상 대상자라서 맞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개월 이상 이 자로 봐야 되고 급성기로도 보기 때문에 접수는 가능할 수 있지만 대상자로 선정은 안 되기 어려워요. 하지만 여기서 병원 치료 중인 아닌 요양병원이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예로는 65세 이상인 노인이 뇌종양이다? 가능해요. 하지만 65세 미만인 노인이 뇌종양이다 하면 노인성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 다음 페이지 51에서 54페이지를 보면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로 제가 그림을 제시해 놨는데 뒤로 글로 자세히 또 볼게요. 첫 번째, 인정 신청. 이건 순서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라고 얘기했죠. 6개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자. 직접 공단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들고 어디로 가야 돼요? 노인의료복지시설. 이 어디죠?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얘기하죠. 이나 제가 노인복지시설로 갑니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가 제가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죠. 만약에 본인이 가지 못해요. 그러면 본인 가족, 친족,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 등 대리가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는 해당되지 않아요. 두 번째, 방문조사를 내려옵니다. 누가 방문조사로 내려오냐?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내려옵니다. 공단 직원이.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내려온다? 아니에요. 공단에서 내려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등급 판정. 이 공단은 방문조사 결과서와 본인이 낸 신청서, 의사소견서를 들고 마지막인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등급 판정을 한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고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판정 결과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나오는데 1등급이 뭐고 2등급이 뭐고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1등급이 제일 힘든 거, 제일 어려운 케이스, 그 다음에 인지지원 등급이 제일 조금 그나마 제일 쉬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판정 결과 통보. 이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서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누구에게 준다? 수급자에게 줍니다. 공단에게 준다? 아니에요. 공단에게 다시 줄 필요가 없죠. 해당 요양기관에 준다? 아니에요. 이 수급자는 어디에 제출을 합니까? 해당 요양기관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장기요양인정서와 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어떤 내용인지 구별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가끔 한 번씩 바꿔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장기요양인정서는 장기요양급여 종류, 예를 들어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현금급여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용계획서는 등급별 월한도액, 본인 부담률, 급여 종류, 횟수, 비용 등 돈을 주로 있는 게 이용계획서를 이야기합니다. 유효기간은 2년에서 4년 6개월까지입니다. 외워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57에서 58페이지 재원 조달.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겠죠. 이 돈은 누가 내냐 보면 보험료, 국가 지원, 본인 부담으로 구성됩니다. 보험료는 누가 내냐? 국민이 내죠.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 지역이나 직장 가입자가 장기 요양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공단은 장기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해서 징수합니다. 이 징수 후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합니다. 이 두 가지 꼭꼭 기억해 주세요. 쉽게 말하면 국민에게 통합을 해서 고지서를 내 이렇게 되고, 이 받은 보험료는 각각 따로따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공단에서는 통합해서 내라고 하고 관리는 독립해서 관리한다 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보험료의 20%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외워주세요. 그리고 본인 부담은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 본인 부담을 합니다. 시설 제가 어디에도 오래 있어요? 당연히 시설에 오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 조금 더 많이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는 40에서 60%를 경감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단 비급여는 본인 부담을 해야 합니다. 페이지 58에서 62페이지 장기요양 서비스의 이용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아까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마지막 등급 판정이 내려오고 받은 수급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순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빈 공간 한 칸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 제공. 이게 비어서 다음 중 이 빈 공간에 해당하는 항목은 이라고도 나옵니다.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옵니다. 첫 번째, 서비스 신청 및 상담. 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 전화로 상담을 하고 장기요양 인정서인 기본 인적사항,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안내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한도액,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 횟수, 비용, 제가 아까 돈이라고 했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계획을 수립하고, 세 번째,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결정을 합니다. 네 번째, 서비스를 제공하죠. 다섯 번째, 모니터링.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됐는지, 변화가 됐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여섯 번째, 서비스를 종료하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63에서 75페이지 3절 요양보호 업무. 여기서는 메슬로의 욕구 5단계 이론이 있는데 이 중에서 1단계가 생리적 욕구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생리적 욕구는 배고픔, 목마름, 배설, 수면 등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고 제일 먼저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 요양보호 서비스, 신체적 활동 지원, 구강청결, 식사도움, 몸 단장,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에서는 개인활동 지원,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지 지원은 인지행동 변화 관리, 인지 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방문 목욕은 말 그대로 방문 목욕이고, 건강 및 간호관리, 관찰 및 측정, 건강관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기능회복 훈련은 작업치료, 신체기능 훈련, 시설환경관리는 침구, 린넨 정리, 환경 물품 관리. 여기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식사를 도와줬어요. 몸 단장을 했어요. 여기는 어떤 서비스에 해당하는가? 어떤 서비스에 해당하는가 하면 신체활동 지원이 되겠죠. 그리고 페이지 77페이지를 보면 요양보호사의 준수사항, 중요한 것만,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것만 제가 따로 정리해 왔어요. 모든 서비스는 누구에게만? 대상자에게만 적용한다. 보호자 아니에요. 대상자에게만 적용합니다.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단 경구약과 외용약은 줄 수 있습니다. 흡인, 비위관 삽입, 관장, 돈요, 욕창 관리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여러 돌발 상황에 대해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와 의논하여 처리합니다. 가족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 페이지 80에서 81페이지 요양보호사의 역할. 이거는 시험 문제에 가끔 한 번씩 나옵니다. 숙련된 수발자,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지원을 합니다. 정보 전달자는 말 그대로 대상자의 신체, 심리 정보를 가족, 시설장, 의료진에게 전달합니다. 관찰자는 질병 변화나 심리적 변화까지 관찰을 합니다. 말복과 상담자는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이용해서 상담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기 유발자는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 유발을 시켜주는 겁니다. 옹호자는 말 그대로 편들어주는 것입니다. 학대, 소외, 차별로부터 받고 있는 대상자를 편들어주기, 옹호자.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 유발을 시켜주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어떤 역할에 해당하는 것인가? 라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기 유발자죠.